너는 어깨가 아니라 무릎에서 사서 늘 배꼽에서 파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하소연TV의 박소연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모두의 하소연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짜잔! 네. 매도가 가장 어려웠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매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을 고르는 것은 이제 조금은 알겠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돈을 벌어도, 즉 이익이 나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손실이 나면 팔지를 못하겠고, 어느 순간까지 오르게 되면 더 오르게 될까봐 빼지를 못하겠다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때, 주식에 손실을 입게 됐을 때 내가 매수가까지만 오면 내가 이 종목 정말 팔아 치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수가에 도달하게 되면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고요. 또 20,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기다리다 보니 조정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락하게 되는, 중간에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매도가 어려운 이유에는요, 딱 한 가지 원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 욕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매도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을 때 거기에 만족하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실은 매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매도 똥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는 생각에 내리면 다음날 10% 이상 상승하거나 제가 내린 이후부터 뭐 한 달 안에 거의 뭐 20, 30%는 이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도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수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어느 정도 근접하다라고 한다면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내리고 나서 조금 더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미련을 갖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공부를 해두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내가 지금 이 투자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목적으로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다, 단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등락폭이 큰, 캔들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매매하는 점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을 훨씬 더 낮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혹은 뭐 급등해버리는 경우에는 미련 없이 바로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를 좀 빗대서 이야기해보자면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 길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인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7%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한 25%에서 한 30% 내외의 수익률을 잡고 있는데, 뭐 갑자기 급등하게 됐을 때는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냥 매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날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씩 쌓여서 목표 수익률이 이렇게 30, 40%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 차례 조정을 받는 구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심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23%까지 갔는데 다음 날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더니 다시 한 17%, 15%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23%대 팔 걸 그랬나?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야 되나?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버티고 지나가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비중을 덜어내는 편입니다.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손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에는요,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30, 40% 정도 높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매도 타점을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 동향,
이런 추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매도의 타점이 조금은 더 찾기 쉬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이렇게 바늘에 찔린 것처럼 계속 매물이 나오는 구간, 우리가 또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쵸?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크게 저항을 받는 그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저는 또 거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를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 매물대의 시점에 도달하기 직전,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깨에서 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너는 어깨가 아니라 무릎에서 사서 늘 배꼽에서 파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자기 만족이니까요. 익절은 무조건 답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또 트레이딩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최고의 매도는 저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정말 매도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수익률이 얼마이건 간에 그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게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어느 기준을 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판다라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욕심을 버리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매도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는 욕심의 영역이다. 오늘 모두의 하소연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